자, 안녕하십니까. EBS 럭키가이 라이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경화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교직 10년 정도 동안에 9년 동안을 고등학교 3학년만 전담을 했었고, 지금도 어제까지 상담을 하다가 온 고등학교 3학년 담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입시 설명을 다니거나 어떤 학생을 만나도 전 항상 입시의 결과를 항상 먼저 보고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지금 절박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공감하시기 필요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은 EBS 잉글리시랑 중학에서 독해 전문 강의를 했었고, EBS I에서 수능 영어 강의, 그리고 EBS 진학 상담실에 진로 상담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모인 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은 여러분들 좀 몇 학년 분들이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볼 건데, 학부모님들은 자제분들에 해당하는 학년에 손을 들어주시면, 엄마랑 이제 딸이랑 왔으면 두 분이 뭐 둘 다 해서 둘 다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들어볼까요? 1학년? 1학년? 네, 1학년. 네, 다 놀러 갔죠? 네, 2학년? 네, 2학년 그래도 있네요. 네. 3학년 여러분, 3학년? 네. 아버님 손 드셔야죠. 네, 네, 네. 네, 내리셨습니다. 저희 지금 3학년 담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반 학생 학부모님을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수능 영어 1등급 올려주는 뻔해 보이지만 확실한 강의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등급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이것만 하면 1등급 된다, 수능 만점 전략, 이런 것들은 방법이 알고 계시면 남한테 말하지 마시고 혼자만 하세요. 근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써먹게 하는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본인의 수준에서 한 단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나가 다 1등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준, 제가 이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필요한, 즉 자기 등급에서 하나 올라가는 발판이 되어주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건, 만약에 4등급, 5등급 맞던 애가 1등을 갑자기 맞아버렸어요. 그거 믿고 대학을 쓸 수는 없거든요. 크게 오른 건 금방 떨어져요. 근데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오른 학생들은 떨어져도 그 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등급에서 플러스 1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취지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길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약간 저희 강사들은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냥 쓰다가 뻔하니까 그냥 번데기?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니까 번데기 확실히 맛있어?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끝나면 아마 제 얼굴은 기억이 안 나도 번데기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일단 영어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알고 대비해야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영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년도, 즉 2015학년도 대수능 영어역의 실제 경향인데, 쉽게 얘기하면 연계는 엄청 많이 됐어요. 75.6%면 거의 4분의 3입니다. 근데 이제 연계에 대한 비율로 보면 듣기가 17개, 15개, 맨 마지막에 2개 세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독해가 28개 중에 19개인데 독해 비중이 적긴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된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듣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독해 중에서 빈칸 유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빈칸 유형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변별력을 위해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비연계 문제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내니까 문제가 어렵죠. 근데 작년에는 4문제 빈칸 문제 모두 다 연계 교재에서 나왔습니다. 그 난이도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그리고 EBS에서 추측하기에는 일단은 이 난이도 하향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만점자가 3.37%였고요. 1등급 컷이 98점으로 2점짜리 하나 틀린 사람까지만 1등급이고,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듣기에서 실수를 하거나 3점짜리 하나 틀렸으면 2등급이 떨어지면서, 즉 1년 동안 계속 1등급 맞다가 마지막에 하나 더 틀려가지고 2등급이 돼가지고 자기 최저 등급을 다 못 맞추고 최종 가는 대학교 다 바뀌었어요. 엄청 위험하죠. 근데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평가원 측에서도 작년 건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 실수로 인한 큰 피해가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꼭 1등급만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컷이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2, 3, 4, 5도 다 상향화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를 몇 개를 드릴게요. 그 4월 달에 발표한 교육부에 발표한 내용 중에 연계 교재의 어휘를 조정하는 게 여러분 드린 책에 나와 있는데, 2014학년도에 5,600 정도, 15학년도에 우리 본 거죠. 4,800 정도인데, 800 정도 줄었는데요. 2016학년도는 3,500단어예요. 3,500단어. 그만큼이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17학년도에 2,900단어, 3,000단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쉬워진 교재입니다. 교재.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집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자료집 순서대로 진행할 거니까 86페이지를 보시면 쭉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집에 없는 내용은 이제 사진 찍으러 말씀드릴 거고, 있는 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86페이지에 영어 관련된 대표 강사의 영역별 대비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일단은 책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갈 때 반납하셔야 되나요? 책을? 아니죠. 아니잖아요. 갖고 갈 거니까 제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책 갖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전 안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집중해서 저는 집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책은 데리고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겸사하고 보시지만 제가 사진을 찍으러 하지 않는 얘기는 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이 없는 거 얘기할 때는 메모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편하죠? 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게다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문법의 지문을 배제하라 그랬어요. 이미 배제가 되어 나왔고 이건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작년 수능 기준 수준에서 크게 어려워질 리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난이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기출문제도 보셔야 되고 감안하고 올해도 대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듣기, 어휘, 그리고 어법, 독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교재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각 영역별로 등급을 올리는 방법 설명할 때는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책에 없는 거니까. 제가 나름대로 만든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할 건데, 기억에 남는 임팩트 있는 하나들을 골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듣기는, 자, 읽어주세요. 듣기는 뭐죠? 습관. 네, 습관입니다. 듣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계획에 많이 넣지 않았죠.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할 분량에 듣기를 하겠다고 몇 번 하겠다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로 문제가 점점 쉬워지면 지금 듣기 만점자가 많은데 나중에 독해 만점자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독해를 점수가 상승되면 듣기를 실수하는 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점수가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돼서 이제 습관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끈기입니다. 끈기는 문제가 뭐냐면 듣기를 듣고 있으면 듣기도 쉬우니까 내가 이걸 듣고 있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거의 90%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교영역 듣기와 나중에 출판된 수능 완성의 듣기 파트는 적어도 3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돼요. 답이 없는 채로.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를 한번 풀면 거기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또 듣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아예 새 책을 사서 풀던지 아니면 지우고 풀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EBS 홈페이지에 연계교재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또 풀어도 되고 저희 반 학생 중에서는 빈 코팅지 같은 거를 대놓고 매직으로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열의는 있어야죠. 2번, 3번 푸는데. 한 번 풀어도 될 거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맞았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듣기는 또 듣기입니다. 싫죠. 또 듣는 걸. 근데 많은 학생들이 듣는 걸 지금 학교에서 일단 한 번에 들려주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혼자 듣기가 힘든 거죠. 내가 시간을 내서 다운받아서 혼자 듣기를 하기가 왠지 시간 낭비 같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1등급도 2등급들도 다 그거를 감을 잃지 않게 듣고 있어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3등급 이하, 4, 5등급 학생들이 쉬운 대본을 보고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모르고 단어 외우고 독해 외우고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모를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라이언 선생님이 딱 정해준 학생량인데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거 독해 지문 몇 개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단어는 몇 개 외우는 게 좋나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평균치는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정해줍니다. 너 몇 등급이야? 몇 개 해. 몇 등급이야? 몇 개 해. 이렇게 정해주는데 그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책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화면이 다 끝나면 그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듣기를 몇 번 하는지 내 등급 몇 등급인데 비교해 보시고 내 친구 몇 등급인데 걔 몇 번 하는지 보고 또 내가 지금 학습 계획량을 짠 거와 비교해 봐서 수정할 수도 있고 나 많은 것 같으니 괜찮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자, 1등급부터 봅니다. 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일단 여러분 운동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죠. 막 뭐 한 세트에 몇 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준으로 봤을 때 듣기 모의고사 1회 분량은 총 17문제를 한 20분 정도에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답이라든지 틀린 문제까지 보면 한 30분 되겠죠. 그 정도 기준을 1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등급 1회, 2등급 1, 2회 정도인데 조금 많아요, 사실. 왜냐면 1, 2등급들은 대부분 만점을 받기 때문에 굳이 매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하는 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주에 2회 정도 모의고사는 풀어야 돼요. 계속. 수능 전주까지 계속. 그 정도 감을 잃지 않죠. 귀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수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속 들어주는 거. 쉬운 거라도. 이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실수가 생겨요. 실수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등급 보시죠. 3회 정도이고요. 4등급이 3, 4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제시하는 건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3회를 제시하면 한 번은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근데 3회를 하면 3회 다 하기엔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하루에 하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고등학교별로 조금씩은 다 해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거 말고 틀어주기도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본인이 하는 걸 포함한 본인이 듣기 하는 공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5등급 이하는 독해반, 듣기반이라는데 공기반, 소리반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당연히 그 공부는 영어에서는 독해가 비중이 커요. 근데 5등급 이하는 독해만 할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만큼 듣기 많이 해야 돼요. 듣기도 쉽거든요. 확실히 말해서. 점수 금방 올릴 수 있는데 애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단어 외우려고 그러고 문제 풀려고 그러죠. 네.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넘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4번 할 거니까 4번 찍으시면 돼요. 많이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라 찍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어휘입니다. 어휘 얘기가 많죠. 굉장히 많고 질문도 많고 얘기 많은데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어휘로 1등급 올리는 방법의 제 포인트는 첫 번째가 읽어주실래요? 어휘는 정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생기죠. 그럼 단어장을 만들어요. 하나씩 쓰고 정리하고 해서 1학년을 마칩니다. 2학년 넘어가요. 그리고 또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해서 그게 누적돼가지고 3학년 올라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거든요. 내가 1학년 때 공부한 걸 3학년 때도 가지고 있다.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걸 못해요, 애들이. 매년 새로운 단어장을 사고 매년 영어 선생님 바뀌면 영어 선생님 주는 거 외우고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건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한 걸 다 외웠잖아요? 그럼 3학년 때 단어 외울 게 없어요. 왜? 수능에는 1학년 교재에 있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쉬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내면 싫어하는데. 그래서 1학년, 2학년께 다 포함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지 3학년 때라고 특별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연계교재는 있을 뿐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정리라는 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글씨를 잘 못 쓰고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제가 정리하면 지저분해서 하기 싫어져요. 중간에 포기하죠. 그런 경우는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시중 단어장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학년 때 산 단어장을 고등학교 3학년 수능날 아침에 가져갈 수 있다면 정리는 제대로 된 거죠. 확실히 끝낸 거니까. 그리고 그 단어장을 기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다른 매 학년마다 학년마다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단어장은 수능 단어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거 완벽하게 끝냈으면 다음 달 때 그때 사면 되지. 근데 애들은 웬만하면 하나 끝내지 못하고 새 책을 원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단어장이나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리가 중요하고요. 반복입니다.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의 횟수나 그 기간은 스스로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두뇌의 차이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실제 똑같은 시간을 주고 외워도 애들 시험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반복 횟수는 본인이 정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보통은 8번 이상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8번. 자, 어휘는 추측인데 이건 좀 깊은 얘기입니다. 추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수능날 영어 시험 보러 가면 있잖아요. 분명히 모르는 단어는 나와요. 100% 알고 난 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모르는 나오는데 그 상황에 앞뒤 전후 흐름을 보고 유추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을 안 하고 대비를 하니까 유추가 어렵죠. 그걸 문제로 만든 게 빈칸 완성입니다. 내용이든 뭐든 간에 주변의 환경을 보고 빈칸을 맞추는 거니까.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아주 쉬운 빈칸 완성 문제를 보기를 지워버리고 풀어보세요. 풀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신문 보다가 글을 보다가 소설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 하나 딱 나오면 앞뒤 보면 대강 맞출 수 있잖아요. 영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거니까. 특히 연계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가끔이나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바로 찾는 거가 최악이에요. 단어장이나 스마트폰에 찾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찾지 말고 유추해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는 재미를 자꾸 느끼시면 그 단어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바로 찾으니까 금방 없어지죠. 바로 뜻을 알려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메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딱 정해진 학습량 나옵니다. 이건 제가 딱 정해준다 그래서 이름을 딱정벌레? 지금 지은 거 아닙니다. 아침 새벽에 열심히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학습량이니까 딱정벌레 양? 딱정벌레는 여자야. 딱정벌레 양.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저한테 기억나는 게 아마 정리고 습관이고 그냥 아마 번데기나 딱정벌레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나중에. 네,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준 단어 10개입니다. 중복 가능은요. 단어 10개 아침에 외웠어요. 저녁에 또 공부하고 싶어 단어 10개 또 외웠어요. 똑같은 거를. 그럼 몇 개 외운 거예요? 10개 외운 거지만 학습은 2번 한 거니까 20개 한 거죠. 운동하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학습량을 따지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따로 2번 봤으면 그건 2번 한 겁니다. 2번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거 2개 봤어도 그건 2번 한 거예요. 20개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1등급. 1등급이니까. 여기 하던 대로 하는 거 되죠. 네. 2등급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나 1등급을 잡아야 되거든. 내가 걔 잡아야 돼. 걔가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등 많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네, 5등급. 안 찍어도 돼요. 이거 외우세요. 네. 5등급은 네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너는 그냥 하면 돼요. 단어를 계속. 네, 그래서 진짜 사실은요.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4회 정도면 한 40개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단어 적나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어요. 지금 기준에서 저희 반의 1등급, 뭐 2등급들, 2등급들을 보면 단어 때문에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틀려봐야 2-3개인데 그걸 단어를 몰라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 단어를 점검만 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거를 40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 그렇죠? 그리고 2등급이 5, 6회 정도. 왜 그렇죠? 2등급 5, 6회? 따라잡아야 되니까. 얘보다 많이 해야 돼요. 1등급보다는. 네, 많이 해야 되고. 이제 3등급 7회 크게 늘어납니다. 4등급 8, 9회 10회 이상이고 얘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4회면 10개니까 40개 정도이고 5등급은 100개나 하셔야 돼요. 쉬운 거 포함해서 하세요. 100개라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법입니다. 어법으로 이제 1등급을 올리는 게 쉽진 않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어법은 뭐라고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개념인데, 이 개념이란 건 수학에서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란 거를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는가가 이제 해석에 도움되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법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어법 문제를 위한 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오는 수준의 어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이하인 건 해석에, 독해에 필요한 부분까지의 어법을 알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해설지에 있어요. 대부분. 해설지에 찝어주는 거, EBS 교재 뒤에 해설지에 찝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면 이건 독해에 필요한 어법이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법은 선택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 필수입니다.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어법 문제를 포기하고 안 포기하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할 때 단어를 아는데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는 구문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앞뒤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주어를 못 찾거나 꼭 어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야기입니다. 메모하시고요. 자, 라이언스의 딱정벌레 양 보시죠. 네. 어법 기출문제 5개 정도입니다. 역시 중복 가능해요. 5개 봤는데 저녁에 또 보면 2번 본 거죠. 네. 1등급입니다. 2회 정도. 많은 것을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1, 2등급은 어법 문제 틀리면 안 돼요. 한 개지만. 그걸 포기하는 1, 2등급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3등급이 1회 정도인데 3등급에서 줄어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어법 문제 포기해도 다른 거 올릴 점수가 있어요. 충분히. 대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등급 정도가 어법은 그냥 놓으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해석에 필요한 어법은 알아야 되는 그 기본이니까. 중학교 수준이겠죠. 그리고 5등급은 네. 아까 걔인데요. 네, 뭐든지 해야 돼요. 듣기 하든 다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확실히.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제일 중요한 독해입니다. 독해는 설명도 많고, 내용도 길어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거의 독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해는 단어랑 구문을 합친 거예요. 독해라는 건 문장 하나, 문단 하나에서의 그 단어들이 모여지고 그것들이 순서를 배열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알고 걔네들이 모여서 문장이 모여서 또 그 단락이 무슨 의미 얘기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총합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와 유형인데 이거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주제별, 유형별로 보통 EBS 교재가 묶여 있어요. 근데 모든 주제별 문제들은 유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유형별 문제들도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독해에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독해는 연계 플러스 기출인데요. 이미 지금 수능 문제를 연계를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대비는 어차피 그대로 하시는 거고 기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 제가 이거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 2주에 한 번은 일요일날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의고사를 한 번 치셔야 되는데 이 수능이라는 건 시험이잖아요. 하루에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인데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좋지 않겠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능력만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운용 방법에 따라 지금 점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로서는 부족하기도 하죠. 그렇죠? 나라에서도 있으니까. 다음 독해는 EA인데요. 그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지문을 이해하고 잘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오든 풀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오든지. 그러니까 그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은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데 이건 아까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문제를 풀 때 이 시험에서는 시간을 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안 재면서 하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일단 독해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 내에서 전체 문제 주어진 시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일단 독해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요.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다 푸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6월 모의평가와 9월을 봤는데 6월 달에는 35분까지 풀고 9월 달에는 40분까지 풀고 찍고 해서 매번 시험마다 푼 시간이 달라요. 푼 문제가.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찍어버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로 대학을 써야 된다고요, 수능을. 그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걸 잡으려면 끝까지 푸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다 풀어보고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틀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독해 지문 나왔는데 이제 읽어요. 밑줄 치면서 이렇게 읽는데 눈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는데 머리가 가만히 있어. 약간 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읽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이렇게 보는데 끝나고 뭐 하지?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버리는 게 맞죠.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걔는 이미 그거 말고도 다른 거 10개 틀리니까.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바로 넘기는 겁니다. 바로. 제일 편한 건 그걸 별표시하고 넘어간 다음에 끝까지 45분까지 풀고 별표시면 나중에 풀어보면 찍더라도 어려운 문제 찍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 걸 안 풀어보고 찍으면 억울하죠. 나중에 풀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예전에 그 체제에 비해서 지금은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용 사인을 찍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따가도 하겠지만 자 딱정벌레 보시죠. 기준은요. 독해 지문 5개입니다. 1회에 5개씩 정도가 되겠죠. 5개씩. 중복 가능해요. 역시. 아침에 갔으면 저녁에 또 보면 또 공부한 거죠. 공격이 되니까. 1등급은 적어도 5회, 25개 정도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1등급이요. 2등급은 4, 5회 정도 비슷한 수준이죠. 3등급 점점 줄어들고 이건 명확합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등급이 낮은 사람이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건 저랑 기준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학생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등급이 1등급처럼 하겠다고 1등급 문제 푸는 개수 풀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그냥 쓱 본 것 뿐이에요. 내가 풀 수 있는 분량에 맞는 정도 하루에 10개만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5등급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등급은 자유조절 조절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들은 저 정도 이상의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이미 학원을 다니던 인강을 듣던 혹은 집에 가서 하던. 그리고
오늘 안 풀어도 그 전에 많이 풀어왔고요. 그게 다 영향을 받으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되고 5등급은 그냥 독해 1, 2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뭔가 또 해야 돼요. 네. 독해 하다가 안 되면 듣기 하고 안 되면 어휘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저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점수 올리기 위해서. 자, 네. 다음은요, 대수능 영어형 등급별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은 1, 2등급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씌워지고 있고 실수가 바로 결과로 반영되는, 엄청 크게 반영되는 영어 문제이기 때문에 자만이 최대의 적입니다. 자만하고 있다가 틀리는 게 이제 듣기가 됐던 독해가 됐던 간에 쉬운 문제에서의 실수는 크죠. 왜냐면 지금 1등급들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 내고 있으니까 얘는 손해죠. 지금은 1, 2등급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3등급 이하는 기회가 커진 거죠. 쉬운 걸 따라잡으면 되니까. 1, 2등급 실수하는 걸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못 끌어내렸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컷이 막 92, 1등이 그릴 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어려운데. 근데 지금 문제가 쉬우니까 1, 2등급들은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만점 못 받으면 2등급 못 받으니까. 그 얘기는 3등급 이하의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3등급 이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모두의 기회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같이 보죠. 실수를 최소화해서 성적을 유지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이제 큰 무리가 생겨요. 엄청 크게 생깁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대비와 모든 별수를 고려하는데 아까 제가 어려운 문제 풀다가 멈추는 경우 있죠. 띠 하는 경우 있잖아요. 1등급들은 어떻게 되죠? 띠 해도 풀어야 돼요. 띠 해도. 모르겠어도 끝까지 풀어야 돼요. 걔는 다 풀어야 되거든. 1, 2등급들은 그래요. 어려운 문제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1, 2등급 얘기니까. 그 모든 별수를 고려하는 이야기는, 컨디션 같은 거. 수능날.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돼요. 듣기 할 때. 듣기는 뭐 점심 먹고 해야 돼. 점심시간에 뭘 해야, 뭐 단어를 외워야 마음이 편해.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반영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만점을 정말 이런 말 써도 되지만 완전 무결한 만점이 나와야지만 1등급을 걸고 수시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실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껏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걸 틀린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는 또 실수하는 사람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9월에 실수가 있던 사람들, 듣기 하나 틀렸는데 괜찮아. 이게 나중에 엄청 커져요. 완벽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1등급도 듣기를 들어야 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저는 고3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수능날 너무 긴장돼가지고, 태어나 처음에 청심환을 먹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쓰러져요. 심장 벌렁벌렁해서. 네. 안 하던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월달, 9월달 해보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3학년 학생들은 6월달 모의평가와 9월달 모의평가 엄청 크게 생각해야 돼요. 엄청 크게. 몰랐어요? 근데, 그때 시험에 긴장을 바짝 하고 보셔야 돼요. 진짜 수능처럼. 긴장을 하는 만큼 수능날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재수생들이 가장 유리한 점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재수생도 수준이 있죠. 못하는 재수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수생의 가장 이로운 점은 수능을 한번 겪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덜 두렵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험밖에 안 보여요. 잘 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그 수준상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6월과 9월은 학교 분위기 달라요. 애들도 분위기 다르고요. 시험도 다르게 생겼어요. 감독관도 또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실제처럼 준비하시고 전날에 수능 전날 할 걸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3 담임이다 보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6월 모의평가의 중요성은 뭘로 알 수 있냐면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네가 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 성적에 따라 방학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할지 따라서. 9월달은 그걸로 수시를 쓰고요. 그 점수가 차이가 나면 이제 담임으로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애는 잘 본 걸로 얘기하고 싶고 담임은 위험할 것 같고 그런 문제를 다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제 다 점수가 나오면요. 중간고사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그것도 벌써 어느 정도 선은 나눠지고 있죠. 하나하나 다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담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자 3, 4등급입니다. 감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는요. 3, 4등급들은 감으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조합해서 푼다든지 또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에 대한 그런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좀 비교해 보고 한다든지 하는데 이 가문을 푸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찍는 식으로 점수가 엄청 오르락내락 해요. 가문으로 찍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확실한 왜 그런가를 딱딱 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그 문제에 따른 비중을 다르게 두면서 가문을 만든 문제는 본인이 인식을 하고 풀어야 돼요. 이건 내가 솔직히 실력 푼 게 아니다. 이렇게. 6월달에 봤는데 점수 잘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몇 개는 내 실력을 푼 게 아닌 것 같으면 인정을 하고 체크를 해놔야죠. 왜냐면 그건 진짜 시험이 아니었잖아요. 다음 진짜 시험을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방학이든 뭐 수시든 그러니까 감으로 찍은 건 본인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자꾸 시험 문제 풀다 고치면 틀리죠? 고치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고치면 왜 자꾸 틀릴까요? 그럼 만약 고치면 틀려요. 그럼 앞으로 안 고쳐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진짜 신기한 게 나한테 고치고 틀리다는 얘기 들어보면 시험지 내가 봐요. 보면 지가 고치고 맞은 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고쳐서 맞은 건 지 실력으로 맞은 거고 고쳐 틀린 건 내가 맞은 건데 틀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고치고 맞은 사람 없어요. 다 내 실력으로 맞은 거고 고치고 무조건 틀렸다 얘기하는 거죠. 왜? 틀린 거 맞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편하게 고치셔도 돼요. 고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속 고치셔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할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자꾸 고치면 틀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게 뭐 자기 실력대로 한 거죠. 고치도 최종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기를 했고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분석한다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할 얘기 좀 많습니다. 3, 4등급이 오답 노트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등급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1, 2등급은 오답이 없어요. 적게 틀릴 거 아니에요. 5등급 이하는 너무 많죠. 걔네 추려서 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추려서. 그쵸? 그래서 3, 4등급이 그 안에서는 제일 깔끔하게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로우면 어떻게 하냐면 줄이면 돼요. 근데 애들은 안 해요. 번거로우면. 그게 문제죠. 본인을 돌아보세요. 본인이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하다가 지치죠.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항상 하는 게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 주 안에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주. 그 모의고사 본 그 주말까지. 그 다음에 절대 펴보지도 말라 그래요. 애들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오답 정리를 일주일, 2주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음 시험을 봐버려요, 벌써. 그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계획을 실천을 못 하는데 의지만 앞선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심이 두는 얘기가 제가 등급간 나눈 것도 그 얘기입니다. 자기 수준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해야 돼요. 잘할 것 같잖아요. 1등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게 수시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학교 쓸 때도. 자신 자신은 잘 안 되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거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항상 얘기를 해도 애들한테 부족하더라고요. 계속 다들 자꾸 멀리 보려고 하니까. 뭐 등급이든 뭐든 간에. 오답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정확한 독해 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틀린 문제를 갖고 와서 해석을 시켜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왜 자꾸 점수 안 나오면 제가 분석을 해주는데 해석을 시켜보면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이 있고 해석을 깔끔하게 했는데 답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어휘나 구문 쪽으로 방법을 잡으셔야 되고요. 단어를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단어를 아는데 그 문장을 조합을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해석은 되는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는 애가 주제별이나 유형별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죄송한 얘기지만 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능날 가면 감이든 뭐 찍는 거든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소한 감은 없는 게 좋지만 뭐 수능날은 감으로라도 찍어서 맞추면 좋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상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배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얘기 중에 시간을 재란 얘기 있죠. 저는 지금도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을 재줘요. 한 문제를 풀어도. 한 문제를. 두 문제 풀면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 2분 정도 주면 세 문제는 6분 주고 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워치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책상에 놓는 그런 시계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애들이 갖고 있으면 도움이 분명히 돼요. 수능날에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내 몸이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없어도 난 안 할 수 있어. 스탑워치를 1년 내내, 3년 내내 책상에 뒀으면 난 거의 시계죠, 시계. 점심시간 되면 뛰어나가요. 금방 알고. 2분, 3분 금방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한 지금 몇 분 됐겠지 들었는데 딱 맞아. 그게 제일 정확하죠. 그걸 잡아야지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시간을 잘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간 배분이 필요하고요. 물리적 학습 시간 늘리기는 3, 4등급 학생들은 대략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5등급보다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다른 1, 2등급들은 어떻게 공부할까를 고민하는데 그건 이미 너한테 맞는 방법이 아닌 거죠. 걔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쵸? 3, 4등급은 자기가 하는 걸 믿고 그걸 2배 해야 돼. 2배. 2배. 힘들겠지만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데 뭘 못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잠을 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적 무조건 올라요. 3, 4등급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제 계산으로는 분명히 오릅니다. 고민하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학원 가고 다른 과에 뭐 이렇게 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더 하면 돼요. 피곤하죠. 다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일단 뭐 인생 한방 진짜 수능 대박을 원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2배 더 하기 힘들죠. 누군 2배 못 할 수도 있고 누군 1.5배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는 데까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3, 4등급에겐 도움이 됩니다. 자, 5, 6등급입니다. 5등급 이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듣기나 단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차피 제일 쉬운 거부터 하는 거니까. 단어로, 감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듣기를 다 맞으면 점수가 꽤 커요. 40점이니까. 그죠?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두 번째, 연계교재 중심인데, 그 연계교재 중심은 이제 교과서 이외에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것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3등급 이상 학생들은 연계교재 말고도 다른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교재, 정리된 거라든지 뭐 하는데, 그 이하, 하다못해 5등급 이하들은 웬만하면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만 하시고요. 그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쉬운 것만 골라서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물론 단어장을 하면 더 좋지만, 일단은 연계교재에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시중에 나온 단어장이나 연계교재 단어보다는 연계교재 단어장 중에서는 연계교재 단어장이 더 많이 나오죠. 물론 어려운 걸 빼고 쉬운 걸 찾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짜는 게 계획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연계교재를 다 못 끝내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많으니까. 자신감은 필수, 포기는 금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떨어질 게 어딨어? 왜 안 하는데? 어차피 뭐 떨어져 봤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맞아. 해야지 뭐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당연해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뭐 해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대박은 당연히 이쪽에서 나오겠죠. 대박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너 손에 잡히는 거 해. 나한테 뭐 할지 물어보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시기별 학습법은요. flexible이라고 해서 be flexible은 융통성 있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를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만 할게요.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은 순서가 나오는 발행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지키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대신 이것만 잊지 마세요.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인터넷 수능 한다고 생각하면 인터넷 수능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수능 특강을 하면 다 풀고 정리하고 있으면 인터넷 수능은 이제 모의고사처럼 푸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거 정도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완성이 곧 나올 거니까. 자, EBSI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커리큘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강의 선택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EBSI로 다 해결이 가능한데 이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EBSI는 우리나라 대표 수능 강의이고 그리고 강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연계도 되고 게다가 무료입니다. 뭘 고민해요? 뭘 다른 거 들을까만 고민해? 그냥 본인이 보기에 괜찮아 들으면 돼요. 그냥. 아니면 안 사면 또 딴 거 들으면 돼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다 못 들어요. 어차피. 다 듣고 수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EBSI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로 뭐 수시, 내신, 정시, 입시정보, 논술 다 해결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고요. 이건 여러분 교재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116쪽에. 자, 첫 번째는요. 수시 논술입니다. 논술에 대한 부분들이 대비가 되어 있고요. 계열별, 첨사, 면접. 홈페이지 가면 이게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굳이 찍으실 필요 없어요. EBSI 들어가면 맨 위에 있어요. 1학년이 아니라 3학년 바로 이겁니다. 3학년 다음에. 그리고
다음이 네, 입시정보인데 입시정보에 성적을 입력하고 제가 속해 있는 진학상담실에 글을 올리시면 15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려요. 하다못해 수능 날짜 언제예요? 하도 대답을 해드려요. 진짜로 뭐든지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제 이름을 제목에 원래 상담은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물어보실 거면 제 이름을 제목에 달으시면 가능한 한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합평은 기출문제가 들어있고 입시정보는 대학교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교재입니다. 듣기 mp3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운받고요. 그리고 지문 mp3를 아마 다운받은 적이 없을 텐데 복습하는 데 활용하면 또 괜찮아요. 들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듣기보다는 집중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어려운 지문을 다시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교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번, 3번 풀 때 다운받아서 인쇄하시면 풀 수 있어요. 자, FAQ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교재에 그 FAQ가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현실적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뭐예요? 짧게 여러 번 보세요. 많이. 포인트는 짧게입니다. 여러분 단어장 앞에가 시꺼매지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포기를 못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하고 가려고. 지키려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 넘어가고 한 바퀴를 빨리 돌리면 2번, 3번은 쉬워요. 그 단어장 한번 돌리기가. 근데 애들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 결국 단어를 못 끝내고 시험 봐요. 엄청 많습니다. 단어장. 시꺼먼, 앞에만 시꺼먼 단어장.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빈칸 완성 문제는 항상 틀려요. 어떻게 하죠? 이건 꼭 빈칸 완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답변을 드리면 정답에 대한 이유를 찾으세요. 남들은 어떻게 맞았을까요? 이거죠. 네가 문제 풀었는데 남들 다 틀렸어요. 나도 틀렸고. 문제가 이상한 거죠. 근데 너만 틀렸잖아? 그럼 네가 이상한 거잖아요. 남들은 맞아서 이유가 있을 텐데 나만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찾으면 돼요.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필요하겠죠. 정리하기 힘든 오답노트 꼭 필요한가요? 네. 정리 힘든데 네.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수능 점수를 올리고 싶은 건 모의고사에 틀린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오답 정리인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그냥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겠어요? 내가 틀린 게 더 좋은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보다. 당연하죠. 오답 정리가 필수입니다. 필수. 3, 4등급 특히나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이 1년 부족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방법은요. 시험 볼 때만 시계를 보지 말고 평소에도 항상 시계를 보면서 문제를 푸세요. 시간을 재세야 합니다. 스탑워치, 위에는 시계, 머리시계, 배시계 많죠. 여러분들이 시계를 활용해서 스스로 인지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제가 정말 성적이 안 좋은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냅니다, 네. 네. 돼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 얼마나 열심히 하실 거죠? 1등 맞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기회에 대한 평등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1, 2등급 맞는 애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그걸 믿어야 5등급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 걔네들 1등급 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가 1등 잡고 싶으면 걔가 그동안 해온 걸 몰아서 올해 1년 안에 해야 돼요. 잠 안 자고 2배, 3배로 해야 된다고요. 그럼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어렵습니다. 확률이 낮고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1등급이 안 될지언정 내 능력보다는 플러스 1 해서 난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제가 그 영어 공부에 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경험상,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한 경우에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불편함과 부정스러운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극단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3학년만 계속했으니까, 야, 네가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수능 공부를 했고,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는데 대학교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후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떨어져도. 거꾸로 말하면
수능 공부도 그냥 대강대강 하고, 야자도 빠지고, 뭐, 성실하게 안 하고, 입시 준비도 그냥 주어진 대로 대강대강 했는데, 대학을 붙었어요. 그럼 걔가 대학 가가지고, 와,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족스럽다 이럴까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대강대강 했으니까. 난 의지가 없었으니까. 그런 애들은 금방 포기하죠. 자퇴를 하거나 재수하거나 그래요.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수생들이 그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실패해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후회 없는 결과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고3 담임으로서 펑펑 울면서 떨어졌다고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보고, 그리고 기뻐서 울면서 전화하는 합격 전화도 받고요. 아이들한테. 그걸 보니까 전 더 열의가 생기는 거죠. 더 잘해주고 싶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붙들고 더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학생들을 보면 내가 한마디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상담 같은 것도. 학교에서도 저희 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야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얼마나 절박한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Never regret yesterday. Life is in you today. And you make your tomorrow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저도 이제 뭐 외국에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또는 영어 공부하겠다고 뭐 영어 소설책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알겠는데 재미가 없어. 감동이 없어, 감동이. 왜 그럴까요? 나 한국 사람이라서 감동이 재미가 없어요. 영어로 들으면 여러분들 감동이 잘 안 오죠. 멋있어 보이는데 뭐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한글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 줄씩 같이 읽어주시게.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주세요. 짧게 읽으면 또 읽어야 돼요. 선생님들 특성 아시죠? 네.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어제는 끝났어요. 중간고사는 잊어야지. 어떡하니? 못 봤어도 잊어야지. 어떻게 해? 그거 어떡할 거야? 그 중간고사는 더 사실은 크리티컬한 게 기억이 남잖아, 지금. 모의고사는 괜찮지 않은데 중간고사는 기억이 남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일단 어제는 잊어버리세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밤늦게 공부하고 괜찮아요. 다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일을 위한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저도 훨씬 더 보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EBS에서 또는 외부에서 보면서도 대전 지역 학생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수능 대박, 입시에서는 입시 대박, 하다못해 기말고사는 내신 대박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등학교 생활이 후회 없는 삶의 큰 일부로 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가이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